2016년 3회 자 전자기억 1번부터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반지름이 Am이고요. 단위 길이에 대한 권수 스몰 n으로 주어졌죠. 무한장 솔레노이드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 구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생긴 반지름이 A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쭉쭉 이렇게 권수가 감겨져 있는 이런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 우리 자기 인덕턴스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 꼭 기억을 하셔야죠. L분의 뮤S n제곱. 그래서 이때 L은 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아무튼 요건데 이것은 단위가 헬리입니다. 이것은 전체 자기 인덕턴스를 뜻하고 이것을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 구하라 그러면 이 값을 이제 길이 L로 한 번 더 나눠야죠. 한 번 더 나눈다는 것은 여기 분모 L을 곱하는 거니까 즉 이제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는 L 제곱에 뮤S n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것은 단위가 헬리퍼미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단위 길이당 권수 스몰 n은 전체 권수 n을 L로 길이로 나눠준 개념이기 때문에 이 스몰 n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L분의 n으로 얘를 묶어봅시다. 그러면 뮤s가 되고요. 여기는 L분의 n에 그러면 제곱이 되니까 이것은 얘 대신에 n을 집어넣어서 뮤s 스몰 n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에서는 지금 반지름 A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의 단면적 S를 구하라 그러면 S 대신에 이제 원의 우리가 넓이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 대신에 파이 A 제곱을 이제 집어넣은 값이 1번이 있죠. 뮤 S S 대신에 파이 A 제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N 제곱 들어가 있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선전압 밀도가 로로 주어져 있네요. 쿨롱퍼미터. 이렇게 갖는 코일이 반원형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 반원의 중심에서의 여기에 전개의 색입니다. 자개의 색이 아니고요.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일단 선전압 밀도를 갖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죠. 선전압 밀도를 우리가 람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로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전체 전하량을 우리가 L로 나눈 값이죠. 선전압 밀도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 이 내부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0이 됩니다. 0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이 외부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2파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요겁니다. 여기에서 R만큼 떨어진 곳,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긴 곳에서 여기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개의 색이니까 이 선전압 밀도 여기 로를 갖게 된다. 그럼 여기만 로로 표현해서 전개의 색이 2파이 입실론 R분의 로. 이것이 그대로 선전압 밀도 공식에 의한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있죠. 3번 비투자율 뮤s죠. 뮤s는 역자성체에서 다음 어느 값을 갖게 되는가. 일단 우리 자성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 비투자율에 의해서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1보다 상당히 큰 값을 갖고요. 상자성체 1보다 큰 값 2를 기준으로 하게 됐죠. 그리고 반자성체는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역자성체, 반자성체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값입니다. 여기에서는 강자성체라든가 반자성체 이런 것들의 기준이 2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자성체, 역자성체니까요. 1보다 작은 값이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4번 도전율 우리가 시그마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보통 K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투자율 뮤인 도체에 교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표피 효과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피 효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교류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요. 도체의 중심에는 잘 흐르지 못하고 이 표면 쪽으로 흐르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때의 그 길이 우리가 침투 깊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루트 파이 f 뮤 k 분의 1 이거였죠. 여기에선 주파수, 여기는 투자율, 그리고 여기가 도전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되면 결국 침투 깊이가 반비례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값들이 커지게 되면
얘가 작아지니까 그만큼 침투 깊이가 작다는 것은 표피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값들이 커지게 되면 표피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뭐 K라든가 여기 시그마를 표시한다고 그랬죠. 도전율이 클수록 표피 효과가 커지죠. 또 뮤가 클수록 역시 표피 효과가 커지고 주파수가 높을수록 표피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는 4번이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죠. 루트 파이 F 뮤 K에 의해서 이것이 커질수록 표피 효과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침투 깊이는 작아지니까 그만큼 표피 효과는 커진다. 그래서 4번이 여기에서는 답이 됩니다. 5번 자개와 전류계의 대응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 이거 살펴봤었죠.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에서 대응되는 값들, 뭐 자속에 해당되는 것, 자속이 흐르는 거니까요. 전류 맞고요. 기자력, 기전력 서로 대응되는 값이고 자개의 세기, 전기의 세기 대응되는 값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 좀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투자율에 대응되는 것은 유전율이 아닙니다. 도전율입니다. 전기를 흐르게 하는, 잘 흐르게 하는 비율. 이것은 자속을 잘 흐르게 하는, 그렇죠? 그런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율과 유전율의 대응 관계가 아니고요. 투자율과 뭐라고요? 도전율입니다. 도전율 여기 특별히 주의해서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것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는데 특히 아무튼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6번 다음 관계식 중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 뮤는 투자율이고요. 뮤 제로는 진공의 투자율, 카이를 자화율, J를 자화의 세기 그랬네요. 일단 B는 뮤H 이건 뭐 너무나도 확실하게 외워야 되는 F는 MH, B는 뮤H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화의 세기 J 우리가 표현할 때 얘는 뮤 제로 뮤S 마이너스 1의 H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자화율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부분을 특별히 우리가 카이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것만 봐도 사실은 여기 2번이 옳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J는 카이의 H입니다. 카이의 B가 아니고요. 카이의 H.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고요. 여기에서 B는 뮤H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이 관계로부터 지금 이끌어낸 거죠. 카이는 지금 다시 한번 써볼까요? 뮤제로 뮤S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이렇게 우리 분배를 해보면 뮤제로와 뮤S를 곱한 걸 우리가 뮤 이렇게 표현하죠. 얘랑 얘랑 곱하면 이제 뮤제로 이렇게 되니까 자, 이 식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1번 같은 식은 이걸 왼쪽으로 이항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뮤에 관해서 풀어보면 이걸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뮤제로 플러스 카이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는 지금 뮤S로 얘를 표현해 보려면 양쪽을 뮤제로로 한번 나눠 봅시다. 요거를 뮤제로로 나누면 이거는 뮤S가 남게 되죠. 여기도 뮤제로 나누면 1이 되고요. 얘를 뮤제로로 나누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시 이 식을 이제 뮤제로로 나누어서 얘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7번 베이클라이트 중에서의 전속 밀도 D라고 할 때 분극의 세기는 얼마인가를 물었는데요. 분극의 세기 뭐 굉장히 잘 나오죠. 분극의 세기를 우리가 P라고 하면 D-D0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에서 D는 우리가 엡실론 2다 요걸 이용해서 변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여기 D- 그럼 D0는 뭡니까? D0는 엡실론 제로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D로 묶어낸 꼴로 우리가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D로 묶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것은 그러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2가 되죠. 이런 꼴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입실론 S로 곱하고 한번 입실론 S로 나누어도 상관없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D라고 표현할 수 있죠. 즉 다시 한번 써보면 D- 입실론 S분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D가 되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D로 묶어내게 되면 1- 엡실론 S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지금 비유전율 입실론 R로 표현했으니까 그대로 R로만 바꿔주면
1-입실론 r분의 1 이 꼴이 있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요 공식. 그리고 요거 이용하시면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죠. 8번 철심부의 평균 길이가 L2고요. 공국의 길이 L1인 그리고 단면적이 S인 자기 회로에서 자속 밀도를 B라고 할 때 그때의 기자력을 표현해 봐라 그 얘기죠. 일단 기자력 F는 뭡니까? 공식 MH 있었고요. 또 F는 NI 그리고 알파이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자속 밀도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 자속과 자속 밀도 사이에서는 요거 파이는 뭡니까?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준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자기 저항에다가 BS 이런 관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기 저항을 한번 나타내 보는데요. 자기 저항을 한번 구해 보면 R은 우리가 μS분의 L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철심에서의 자기 저항, 그 다음에 공국에서의 자기 저항을 각각 구해야 되니까 자 철심에서의 자기 저항을 R1이라고 하면 즉 R1 플러스 이제 공국에서의 자기 저항 R2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자기 저항 여기는 L2로 봤기 때문에요. 분자 L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지금 이 값은 μS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μS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국은 여기는 이제 μ제로가 되는 거죠. μ제로 공기 중에서의 투자율이니까요. 그리고 면적 역시 동일하게 S로 보게 되고 이때의 길이는 L1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묶어내 보면 이 μ는 우리가 μ제로 μS로 표현할 수 있죠. 이 부분은 μ제로 μ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μ제로 S 공통인수를 한번 묶어내 보면 여기 μ제로 그 다음에 S분의 1 이렇게 묶어내게 되면 여기에서 남는 것은 이제 μS분의 L2가 남고요. 여기에서는 L1 이렇게 남게 되네요. 이것이 여기에서 이 값과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어 보면 여기 SS는 일단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μ제로분의 1에 여기가 μS분의 L2 플러스 L1에 이제 B만 남게 되죠. B를 이쪽에다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게 답입니다. μS분의 L2가 와야 되니까 이건가요? μS분의 L2의 L1 그리고 μ제로 B 이렇게 표현되는 값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찾아 나가는 문제네요. 9번 자성체 자와의 세기가 주어져 있고요. 자와율 주어져 있을 때 자속 밀도는 약 몇 테슬라인가 물었죠. 테슬라는 웨버 퍼 제곱미터와 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테슬라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자와의 색이 주어졌죠. 자와의 색이 J는 B-B0 우리가 분국의 색이 P는 뭐였습니까? D-D0였듯이 여기에서는 같이 B-B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즉 B- 여기 B0 대신에 우리가 B는 μH니까요. μ0 H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 자속밀도 B를 구하는 거니까 이 둘의 관계로부터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B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J 플러스 요거 넘어가니까요. μ0 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J라고 하는 자와의 세기는 여기 카이의 H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카이는 뭐였습니까? 얘는 μ0의 μs-1이었죠. 거기에 지금 H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를 이용해야 되니까 H 대신에 카이가 밑으로 내려가서 요거 대신에 즉 다시 한번 써보면 J 플러스 μ0의 여기가 카이분의 J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자와의 색이 주어져 있고 자와율 주어져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아는 값이니까요. 다 됐네요. 그래서 이것을 J에 관해서 다시 묶어주게 되면 J로 묶어주면 1 플러스 여기가 카이분의 요거 μ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J가 8000이 되는 거죠. 8000이 되고요. 거기에 1 플러스 자와율 0.02에 자 μ0 얼마입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 계산해 보니까 얘는 8000이 나오네요. 8000. 그래서 8000 테슬라 3번이 답이 됩니다. 10번 진공 중에 자개 주어져 있고요. 거기에
다음과 같은 자극을 놓게 되면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이때 힘 F 뭡니까? F는 mh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색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극의 색이 m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공식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F는 mh에 의해서 m이 지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색이 여기 10이 되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얘가 뉴턴 이렇게 되겠죠.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는 문제. F는 mh, B는 μh. 여기에서 F는 mh에 이 공식에 대입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